민주당 국조특위가 지금 대장동 수사팀을 당 차원에서 고발하겠다고 지금 밝혔는데 그 관련해가지고 특검 카드까지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송경호 전 이에 대해서 이제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정치적 공세로 사법 시스템을 뒤엎으려는 위헌적 행위라고 직격을 했다. 그래서 이 사안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이건 이쪽에서 먼저 보수 진영에서 먼저 얘기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 대장동 당시 수사팀들 지금 당 차원에서 고발한다고 그래요. 이걸 왜 저는 당 차원에서 고발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아마 무엇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네. 예. 아니 뭐 수사에 피해자가 있으면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죠. 난 강압 수사를 받았다. 혹은 허위 조작 기소를 당했다. 피해자는 고소 안 하고 당 차원에서 고발을 한다는 게 이 고발 죄명도 이게 뭐 직권남용을 하겠다는 것인지 뭐 직무유기를 하겠다는 것인지 뭐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투성이고요. 이 송 전 고검장 입장이 아마 많은 수사기관들의 수사관들 다 입장인 것 같은데 네. 어떠한 정치적 공세로 그 수사관들이 성실하게 일한 것 자체를 정치적 이유로 뒤집으려는 거 아니냐. 이 자체가 명백한 위헌 유법 행위다 말하는 거에는 제가 공감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변호사들의 역할이 물론 고발은 그 변호사 대리인을 안 쓰고 고발을 해도 되지만 이게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저도 국민의힘 그 강원도당 법률자문을 맡고 있고 또 중앙당에서 법률자문위원을 했을 때 변호사들의 역할은 그런 거거든요. 저희가 상담 많이 해보면 브레이크를 많이 잡잖아요. 저 오늘도 브레이크 잡은 사건이 제가 한 건 전화가 받았는데 하지 마세요라고 브레이크를 잡거든요. 뭐 돈을 얼마를 변호사비를 준다 그래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법조 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련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일하시는 변호사분들이 검토를 좀 하셔가지고 이거는 부적절하다. 정치적 공세는 모르겠는데 고발 자체는 그러니까 성명서 발표, 뭐 규탄, 뭐 시위, 뭐 이런 건 하겠는데 이걸 또 수사를 하면 네. 그 수사를 받는 사람이 또 그냥 무혐의 처리하면 그것도 조작 무혐의다. 또 수사하고 또 수사하고 네. 이렇게 챗바퀴 되듯이 계속 도루마루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천을 못 받잖아요. 그 변호사들은. 그렇죠. 그러네. 거기 일하면 공천을 받네. 공천을 못 받잖아요. 아이고 그렇네요. 예. 고발을 해야지 공천을 네. 받지. 아니 대변인님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뭐 이 대장동 수사팀 고발한다는 것 자체가 좀 민심 보수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 네, 그러면은 뭐 잘못했으니까 뭐 고발을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 5 중에 하나 정도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왜 고발을 한다고 생각하세요?라고 자세히 물어보면 그걸 좀 모르는 분들도 많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는 뭔가 지금까지 검찰이 뭔가 정치 검찰이다. 뭐 정권의 그런 칼로만 역할을 해왔다 이런 어떤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셔서 이 대장동 수사팀이 1기가 있고 2기가 있었고 그런 이야기들을 문재인 정부 때 1기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때 2기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해보면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러면 이쪽 정권 때도 했고 저쪽 정권 때도 했는데 그럼 한쪽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건 좀 이상한데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은 정권의 입맛에 맞게 수사가 된 것이 아니라 정말로 1기 팀에서도 이재명 지금 현재 대통령이죠. 건에 대해서는 따로 문건으로 남겨서 이거는 따로 수사를 더 해야 된다라는 그런 문건까지 지금 나와 있다고 하잖아요. 녹취 같은 것들도 그 당시 녹취지만 지금 들어도 이 검찰의 이 수사팀의 그 문서의 내용들과 거의 다 일치를 하고요. 정황적으로. 근데 이런 이유에서 왜 고발을 당해야 되는가? 그게 이제 저는 궁금한 거죠. 누구를 위한 고발이고 이것을 우리나라가 지금 이 상권 분립이 되어 있는 나라인데 이거를 의원들이 고발을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인가? 그렇다면 6월에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그럼 개헌에 우리나라는 상권 분립이 없는 나라다라고 그걸 먼저 개헌을 해야지 이런 행위들이 정당화되지 않나 법적으로?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상권 분립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상권 분립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이거 지금 법원 고발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 무슨 검찰 수사팀 여기는 그 상권 분립상의 법원 사법부에 있는 게 아니고 행정부이잖아요. 그러니까 상권 분립이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위헌 위법적인 국정조사 이것도 뭐 사실 따지고 보면 타당하지 않습니다. 국회법이랑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뭐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 생각하고 지금 국정조사가 끝나지 않는 상태에서 고발한다? 저는 이거는 뭐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바람직하진 않은 내용이고 국정조사가 끝나고 난 뒤에 고발할 게 있으면 고발하면 되는데
이 수사팀이 뭐 위법 증거 혹은 조작 기소를 했다는 주장과 재판 자체는 또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두 분 다 법률가라서 아실 테지만 실제로 위법 증거나 조작 기소가 됐으면 법원에서 제척을 합니다. 이거는 위법 증거니까 뭐 증거로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당이 이렇게 압력을 넣어서 선제적으로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이 조금 톤을 조정해서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도 봅니다. 근데 왜 계속 추진을 하려는 뉘앙스를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 이해가 안 아니 나는 민주당 패널분들 위해 아니 뻘짓이에요. 그래 제가 어떻게 알아요? 이거 무슨 질문인 줄 알아요? 개헌 왜 했어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걔왜 했어요? 제가 왜 어떻게 하죠? 꺼냈어, 그 이거 얘기를? 아니 이거는 그냥 제가 민주당 패널들이 요즘 저런 말을 많이 해요. 칸쿤 왜 갔어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아니, 거의 똑같은 얘기를 하는 변호사님. 거지. 우리는 답변할 의무가 있는 패널 아닙니까? 변호사님 예. 이게 잘못인지 잘한 건지 과하게 공격받는지에 대해서 비평을 하면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가는 거는 부적절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이걸 왜 했는지 관심법 가지고 물어보는 걸 대답 안 한다고 뭐라 하시면 걔가 왜 했는데 그러면 그러면 제가 대신 대답 왜 이걸 왜 했겠어요? 결국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하겠다. 이화영에 대해서 재심을 걸겠다. 그래서 했겠죠. 사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편한 방법은 그 자체로 고발까지 안 하고 그냥 재심 신청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고발까지 해서 그 당시 고생했던 수사관분들 이게 벌써 몇 년 전 일인데 그분들 지금 다 한 집안의 가장이고 다 밥벌이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 다 불러서 조사하고 이게 말이 되나라는 걱정을 좀 하는 겁니다. 근데 얼마 네. 전에 이제 2차 종합특검에서 입수한 어떤 내용에 따르면 보도만 나왔기 때문에 뭐 그렇지만 대통령실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뭐 이와 관련한 수사 개입이 있었다 뭐 이런 정황 증거 뭐 역대급 국정농단 시도를 확인했다라고 네, 뭐 했죠. 그런 네. 내용도 있는가 하면 송영길 대표 사례를 보면 실제로 위법 증거 가지고 기소하고 밀어붙이려다가 무죄 나고 이런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검찰 수사기관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자체에 대해서 국정조사하는 걸 가지고 뭐 나무랄 수는 없는 건데. 아니 근데 그러면 송영길 대표는 그래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잖아요. 네. 이제 법원에서 인정이 안 됐으니까. 네. 그러면 법원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재심을 신청해서 예를 들어서 진짜 조작 기소가 있었다고 한다면 공소기각을 받을 사안인데 네. 그렇게 법원을 통해서 송영길 대표가 결과를 받아들이면 될 텐데 왜 근데 지금 국조특위 자체는 공소 취소를 목적으로 하는 건 그러니까 아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분리해서 가야 되는 게 네, 저도 네. 그래서 방금 뭐 네. 고발하고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음. 그와 별개로 국가에 내장된 폭력을 함부로 사용해서 누구한테 피해를 끼쳤으면 그건 그거대로 책임을 지어야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건 지우면 되는데 그러면 수사를 우리가 지금 공수처라는 기관도 있잖아요. 이런 거 하라고 만든 기관이잖아요. 네. 판사 검사에 네. 대한 어떤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에 관련한 내용들인데 저는 송영길 대표 그래서 송영길 대표는 안 하잖아요. 그래서 국정조사 안 하잖아요. 지금 공소기각 된 거에 대해서 그리고 누구도 지금 송영길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네. 근데 왜 이 건 특히나 이재명 대통령 관련한 건은 유독 이렇게 정치적으로 풀려고 막 이렇게 애를 쓸까 조금 그 부분은 좀 의아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걸 되게. 이제 물론 민주당이 섞고 있기 때문에 섞어서 지금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점은 이해하나 존중은 하나 실질적으로 이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어떤 그 재판 공소 취소 이거랑 검찰이 윤석열 정부 시기 때 조작 기소하고 이랬던 부분을 살피는 부분은 분리해서 가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기술적으로 정교하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있는 거죠. 근데 후자의 부분에 대해서 아니 전자의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하더라도 조작 기소 부분에 대해서는 털고 가야 된다. 이런 그러니까 말씀을 근데 드립니다. 나는 진짜 궁금한 것 중에 하나 진짜 이번에 국조특위를 서영교 위원장이 열심히 하시고 계시잖아요. 네. 뭐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영을 다 떠나서 도대체 지금 국조특위가 뭘 하는지를 모르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모르겠다니까요. 몇 번을 말해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진짜 이건 좀 뭐 민주당에 계신 이걸 분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앉혀놓고 물어보세요. 저는 이런 식으로 고발하고 하는 거 부적절하다니까요. 근데 그와 별개로 지난 정부에서 사용했던 그 검찰권 남용 부분에 대해서는 정교하게 털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안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민주당에서
근데 이게 전체 통으로 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데리고 물어봐야지. 저는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하는지. 아니 그 저는 여기 지금 해서 이 고발을 당청에서 고발하겠다고 밝힌 그 이건태 의원이 그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어디 이렇게 회의에서. 근데 제가 이건태 의원 굉장히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의원 되시기 전부터 한참 전부터. 근데 원래 그런 성향이 아니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국회의원이 되시더니 많이 달라지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참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전 아시다시피 정치적으로는 손해예요. 이재명 대통령 지지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저보고 수박이라고 하겠죠 분명히. 근데 실제로는 국정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무슨 고발 놓고 이런 거 자체가 부적절하잖아요. 나중에 특검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정리를 해서 무슨 기소를 하든 공소장을 내든 해야 될 텐데 지금 상태로는 그냥 쳇바퀴 돌고 있다. 저는 이 정도로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이제 또 다른 질문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건 뭐 제가 국민의힘 쪽에다가 여쭤볼게요. 그 이제 청문회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국토특위 관련해 가지고 방영철 전 부회장은 리오나를 만나 돈을 줬다라는 사실 기존 진술을 유지했고 또 뭐 술자리 의혹 연호 술자리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참여했던 교도관들 녹취까지 틀면서 그 민주당에서 서영교 특위위원장이 지금 주장하듯이 뭐 술을 먹었다거나 이런 내용은 없는 것으로 일단 지금까지는 확인이 됐거든요. 네. 이 부분은 지금 그러면 이게 국조특위가 원하는 방향은 아니었을 텐데 어떻게 봐요? 이걸 그러니까 만약 비판하는 쪽에서는 이걸 어떻게 그래서 보시는 거예요? 그 보수의 어머니, 보수의 이모 서영교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 방영철 부회장에 대해서 이혼안 봤어요? 네, 봤는데요. 정말 봤어요? 위증 아닙니까? 위증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속 사실관계를 더 구체해서 확인시키는 과정이잖아요. 네. 그 교도관들에 대해서도 그 전영기 의원이 질의를 했더라고요. 다 일렬로 서보세요. 혹시 밥이 들어간 걸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을 들었어요. 그 밥이 그런데 왜 법무부 조사나 이 국조특위 전에 기초조사에서 여기에 대해서 밥 주는 거에 대해서 왜 문제가 왈가왈부 있었냐 그러니까 한 분이 이제 제가 조사할 때 다 녹취가 돼 있습니다라고 틀었더니 거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이 돼 있고 이 국조특위 그러니까 결국 실체적 진실은 가릴 수 없다. 눈 가리고 아웅을 하겠지만 결국에는 실체적 진실에 접근을 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거 관련해 가지고 뭐 지금 구자연 검찰총장 재행도 조금 방식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있어요. 뭐 다수의 검사가 모욕을 당했다면서 어떤 국정조사도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조려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얼마 전에 그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직무정지를 상신했던 분이 구자연 검찰총장 대행이신데 네. 이런 발언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우리 하은기. 저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국회에서 하는 국정조사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가 없어요. 제가 10년 넘게 봤는데 국정조사에서 뭔가 성과를 내는 걸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보신 적 있으세요? 어떤 국정조사나 이런 거에서? 그래도 과거에는 되게 예를 들어서 노무현 의원 시절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전에 뭐 전두환 그러니까 그 5.18 관련해 그건 가지고 50 청문회고요. 청문회 같은 50 경우는 청문회고요. 딱 하나 있었어요. 박근혜 국정농단 저도 그때 의원실에서 있었는데 네. 국정조사 그 딱 하나 있었고 나머지는 국정조사 아무리 해도 뭔가 성과가 없어요. 세월호 같은 것도 국정조사에서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없죠. 특위 구성해서 하는 거고 네. 특별 뭐 검사 구성해서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것도 보면은 사실 뭐 되게 새로운 것처럼 말하지만은 계속 쳇바퀴예요. 그래서 이거 처음에 동 띄울 때부터 저는 사실 반대하는 뉘앙스로 비판 많이 했거든요. 이 처음에 이름이 원래 조작 기소가 아니라 공소 취소 뭐 그거였잖아요. 바람직하지 않다고 대놓고 그냥 얘기했었어요. 어떤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나 뭐 이 혐의에 대해서 무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죄면은 재판 가서 무죄를 받아오는 게 제일 깔끔한 일이지. 정당이 권한을 행사해서 압력을 뭐 넣어가지고 공소를 취소한다 그러면 보편적인 유권자들은 죄가 있어서 그렇다고 오해할 수 있으니 바람직하지 않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에서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명분이 있는 건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고 명분을 도저히 모르는 건에 대해서는 저도 비판을 하는 겁니다. 국민의힘과 다르게. 네. 국민의힘은 다 맞다고 하시지만 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조사에서 처음부터 기대가 없고 지금 우리 국회가 가진 권한을 생각해 봤을 때 뭐 별게 안 나올 거예요.